1919년 대구경찰서. 한국인 형사에게 한 여성이 호통을 쳤다.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백성이오? 대안의 아들이거늘 어찌 당신 목숨만 부지하고자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사내에 낚아주고 쓴 당신이 우리 여자들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면목이 있어? 압제에 굴하지 않으며 대한의 독립에 헌신한 열사 김마리아. 53년의 짧은 생에 한국과 중국, 미국을 오가며 독립의 씨앗을 뿌린 대한의 여성을 만난다. 사후 66년 보라매 공원 한켠에서 동상으로 선 김마리아를 만난다. 시대를 앞선 성각자 순국 열사 김마리아. 그녀의 삶은 우리 곁에 온전히 남아있다. 김마리아가 태어난 1892년 당시 여성의 삶은 흔히 비참하고 무지몽매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마리아의 어린 시절은 풍요롭고 자유로웠다. 독립운동가 김규식의 아내 김순애를 비롯해 대한적십자회를 창설한 서병호의 아내 김구래와 YWCA를 창설하고 후에 정신학원 이사장을 역임한 여성운동가 김필례 등이 김마리아의 고모였다. 이런 집안에서도 마리아는 특별한 아이여서 김필례는 후에 마리아가 꼭 사내 같은 포부를 가졌으며 입버릇처럼 장군이 되겠다고 했다며 회고했다. 초대 기독교 가정에서 훈련받은 믿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문맹인 여성에게 교육이 바로 애국이다. 교육이 우리가 살 길이다. 기독교와 김마리아의 관계는 그녀가 태어난 황해도 장현군 소래마을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다. 초기 기독교인인 서상륜에서 시작해 일찌감치 기독교의 세례가 전해진 소래마을. 한국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로 이곳 김마리아가 태어난 소래마을이었다. 기독교의 온유함 속에서 자란 마리아였지만 시대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한 아관 파천이 일어난 19세기 말. 김마리아의 요람기는 짧게 끝난다. 3살의 아버지를 여인데 이어 12살엔 어머니마저 잃었다. 숙부였던 김필수는 남장을 하고 가마를 타며 학교에 다니던 마리아에게 경성에서 신식 학문을 배울 것을 제안한다. 당시 경성은 새로운 문물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었다. 대부분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들은 한문과 한글, 성경과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외국식 교육을 전파하고 있었다. 김마리아의 교육관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전파하고 굳건한 신념하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반드시 나라의 일원이 되고, 그래서 국민국가 건설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나라가 독립이 된 이후에도 이제 그 여성들이 더욱 많이 깨우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요. 서울의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12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학교는 지금도 김마리아를 기념한다. 정신여학교는 김마리아의 생애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정신여학교의 전신은 1887년 설립된 정동여학당. 이후 연동여학교로 개명한 후 김마리아가 입학한다. 초대 교장이자 미국의 선교사였던 애니 앨러스의 지도 아래 김마리아는 신식 학문은 물론 고결한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다. 막내 고모이자 여성운동가인 김필례도 다녔던 이 학교엔 마리아의 일화가 남아있다.
일본 정부를 비판한 자신의 글을 칭찬한 선생님에게 마리아는 의외의 말을 한다. 선생님, 내 나라를 찾겠다는 마음이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의 딸들 모두가 다 같이 칭찬을 받아야 해요. 100년 전인 1910년 일제는 조선을 강제 합병한다. 뜻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났으며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시대. 졸업 후 모교의 교사 생활을 하던 마리아는 또 다른 인생의 전기를 찾아 일본으로 떠난다. 그래서 정신에서 교사를 하고 있을 때 교장 선생께서 일본에 있는 여자 학원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해요. 이게 기독교 계통에서 설립한 여자 대학입니다. 김마리아가 일본에 도착한 1915년 일본에는 약 350여 명가량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었다. 그중 우국의 기계를 드높였던 학생들의 기상은 아직도 남아있다. 91주년을 맞아 국군을 되찾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으신 선열들의 미와 영은 91년 전인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선 제1유학생들이 모여 독립선언을 발표한다. 일본에게 합병된 한국은 가나요? 1917년 도쿄의 한국인 여자 유학생은 총 9명. 그러나 김마리아는 여성이라는 한계를 스스로 긋지 않았다. 1910년대 김마리아가 다녔던 도쿄 조시가쿠인. 기독교계 학교인 조시가쿠인은 정신여학교 1회 졸업생인 고모 김필예가 국비 유학생으로 있는 곳이기도 했다. 김마리아의 성적은 우수했다. 일본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90점대의 성적. 그러나 김마리아는 결코 일본에 동화되지 않았다. 기모노를 입은 학우들 사이에서 김마리아는 한복을 고집했다. ですから金マリアさんがここで学んでいた頃っていう、大正年間ですけれども、韓国からの留学生も結構いたし、それから中国ですね、あの頃は清でしょうかねの留学生も在籍してたみたいですね。で多分その背景になってるのはこうなんて言いますかね、やっぱりインターナショナルというかキリスト教と非常に関係があると思います。世界に目を向けるっていうか、そういう考え方っていうのはあったんじゃないかと想像します。 28 독립선언 이후 27명의 한국인 유학생이 검거됐고 김마리아도 연행됐다. 이때 기독교 학교였던 도쿄 조시가쿠인의 학감은 김마리아를 옹호한다. 대학 졸업까지는 단 한 학기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마리아는 고민하지 않고 28 독립선언문을 필사해 한국에 가져가기로 결심한다. 일본 여인으로 변장하고 필사한 독립선언문을 기모노의 커다란 띠 속에 숨긴 김마리아. 그녀에게 유학이란 개인의 영달이 아닌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은 김필래 교사의 직접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마리아가 한국에 가서 독립운동이 중요하지 일본에서 졸업이 문제인가. 그러면서 졸업 한 학기를 앞두고도 그걸 희생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1919년 김마리아가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하던 시기. 마지막 황제의 서거로 조국의 민중은 들끓고 있었고 마리아는 곧 정신여학교 교사 생활과 독립운동 활동에 뛰어든다. 그러던 중 일어난 3.1 만세운동. 마리아는 분연히 일어서 동지들을 이끌기 시작한다. 어제는 조선의 독립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남학생들이 크게 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여자들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3월 6일 외경들이 정신여학교에서 김마리아를 체포한다. 동지들과 함께 경무총감부에서 서대문 감옥으로 이송된 김마리아. 그녀는 구약 성경 시편 23편을 외우며 희망을 잃지 내가 않는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그렇게 고문당하고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그러셨는데도 추록한 뒤에 여성계를 재결집시켜서 여성 항일 운동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을 하고 가석방된 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김마리아는 뜻을 굽히지 않고 그동안 미진했던 애국부인회에 참여해 전면적으로 조직을 이끌기 시작한다. 김마리아를 맞으며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의 활동은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것이 된다. 1919년 11월 1일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 앞으로 군자금과 함께 송부한 취지문. 이미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마리아는 취지문 말미에 무궁화 밭이란 뜻의 근포란 이름을 쓴다. 그러나 11월 말 애국부인의 임원과 회원들의 대검거가 일어난다. 애국부인회의 활동은 명목뿐이 아니었다. 태극 은양을 배합한 인장까지 갖춘 체계적인 조직은 3.1 만세 운동 후 좌절에 빠졌던 조선 민중을 깨우친다. 김마리아는 대구경찰서에서도 악명 높은 한국인 형사를 꾸짖으며 대한여성의 기계를 증명한다.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백성이오? 사내에 낚아주고 쓴 당신이 우리 여자들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면목이 있어? 정신의 의지는 굳건했지만 몸은 모진 고문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미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던 마리아는 귀와 코에 고름이 고이는 메스토이 병으로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사지가 뒤틀렸다. 여자의 몸에 고문은 더 모질고 지독했다.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는 이런 고문들은 다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여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알몸이 돼서 고문을 받는다든가 이랬을 때 특별히 어떤 그런 깊은 모욕감을 느끼는. 당시 동아일보에서 전한 김마리아의 옥고 상황. 정신마저 혼미한 신경쇠약 상태에 이른 마리아는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야 병보석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다. 병보석 중에도 재판은 계속 이어졌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애국 부인회의 공판은 방청석이 가득 찼다. 마리아는 가와무라 검사의 신문에서 끝까지 자신은 일본 연호를 배운 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라며 긍지를 잃지 않았다. 이에 1차 공판 당시 가와무라는 김마리아는 일본의 국적을 박멸해야 할 인물이라는 논고를 펼쳤고 재판정은 5년의 징역형을 내린다. 그러나 반신불수 상태에서도 기계를 잃지 않는 대한 여성의 모습은 시리에 빠진 민중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마리아가 끝까지 재판 결과에 불복하자 재판은 1년여 동안 진행되었다. 이때 병보석을 얻어 성북동의 한적한 농가에서 생활하던 마리아. 곧 김마리아의 종족이 묘연하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된다. 외경의 감시를 따돌리고 마리아가 향한 곳은 중국이었다.
1921년 7월 김마리아는 중국에 망명한다. 상해 임시정부 요원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치밀한 망명작전이었다. 마오쩌둥을 비롯한 혁명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던 1920년대의 중국. 마리아가 중국 땅을 밟으며 가슴에 품은 뜻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 단초를 중국 난징에서 찾을 수 있었다. 중국에 들어선 김마리아는 난징의 기독교계 사립대학인 금능대학에 입학한다. 마리아는 동포를 구하는 길이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도 있다고 생각했다. 일제의 고문에 의해 정신과 육체가 모두 피폐해졌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김마리아. 가냘픈 여성의 몸이었지만 절망의 시대에도 마리아의 시선은 독립 후의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한편 상하이에 거점을 둔 임시정부는 김마리아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 이미 저명한 독립운동가 대열에 들어선 인재를 임시정부로서는 놓칠 수 없었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의 상해지부도 열렬히 마리아를 환영했다. 89년 전 상해에 들어서며 마리아는 어떤 꿈을 가졌을까? 일제의 탄압이 가속화되던 시기, 피비린내 나는 고국의 독립운동에 있어 상해 임시정부는 정신적 지주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1919년 이승만, 안창호, 김규식, 이시영 등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꿈에 그리던 이곳에서 마리아는 안창호와 함께 거물급 인사로 환영받는다. 지금도 남아있는 상해 임시정부 유적지. 한국의 한 기업에서 설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란 현판이 맞는다.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당시엔 김마리아의 고모 김순애와 고모부 서병호가 임시정부의 요원으로 있었다. 1922년 김마리아는 이곳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애국부인회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다. 개막식에선 안창호 등과 어깨를 겨루며 수백 명 국민대표자들 앞에서 개막 연설을 했다. 이미 그 전에 김구와 함께 황해도 의원에 임명된 김마리아였다. 그러나 이어 열린 국민대표 회의에서 김마리아는 분열된 현실에 직면한다.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세력과 임시정부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개혁하자는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김마리아가 호소한 것은 단결이었다. 수만의 유혈로 성립되어 다수 인민이 복종하고 5년의 역사를 가진 정부를 말살하면 소수는 만족할지 모르나 대다수는 슬퍼하고 외인은 의혹할 것이다. 김마리아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여기 가담하고 저기 가담해서 굉장히 활동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이제 한국 독립 그 운동에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헌신하겠다. 국민대표 회의가 끝내 결렬되고만 직후 마리아는 미국으로 제2의 망명길을 오른다. 수중에 가진 것은 없었다. 1년간 보모와 사서 등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돈을 모은 마리아는 미국 파크 대학에 입학한다. 기독교계 대학인 파크 대학 학장에게 보낸 편지. 마리아의 유학은 국민대표 회의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었다.
전체 계획과 목적은 기독교적 영향으로 학생의 생활과 인격을 형성하고 기독교적 지도력을 기르는 학교에서 저 자신을 훈련하고 자질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한 품성과 지도력은 세계 도처에서 요구되고 있고 특히 제조국에서는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독립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인재 양성이었다. 파크 대학에 이어 콜롬비아대 사범대학원으로 마리아는 10년간의 수학기를 거치며 특히 여성 교육의 뜻을 두었다. 여성 교육이 가장 시급한 조선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여자를 가르치려면 내가 많은 거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공부를 계속을 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각자였다. 미국에서도 여성 동지를 결집해 민족의 단결과 실력 양성을 위한 근화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그녀가 준비한 조국에서의 활동은 곧 현실로 다가온다. (1921년) 일본 검사가 언도한 징역 3년의 법정 시효 만기는 1931년 5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32년 7월 20일 마리아는 10년간의 고달픈 유학 생활을 끝내고 고국 땅을 밟는다. 3.1 만세 운동과 애국 부인회의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진 김마리아의 귀국은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몸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하길 바랐던 마리아는 마르타 윌슨 여자신학원의 교수로 부임했다. 당시 마리아가 열정을 가졌던 강의는 요한계시록. 마리아는 요한계시록을 박해당하는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예언서로 보았다.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며 그중 한 명인 배학복을 양녀로 삼은 것도 이때였다. 일본의 탄압은 갈수록 심해졌다. 일본은 조선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며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마리아는 결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형사들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여성교육 활동과 함께 농촌 계몽운동에 주력한 김마리아. 그녀의 신념은 기독교에 바탕한 것이었다. 서울에 위치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엔 김마리아 기념관이 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간 여전도회 회장을 기리는 것이다. 교사로 그 어른을 통해서 그 어려운 때에 선교가 그렇게 활발하게 해서 해도 못 모이는데 총회도 못 모이는데 그 어느 지도력을 가진 분이 있어서 했나 그때 바로 김마리아 선생님이 4년간 회장을 할 때인데 그거를 동원해서 여전도의 선교 사업에 힘을 썼다. 믿음을 가진 그 선교에 정말 전력을 다 쏟아진 분과 동시에 사회개혁에 실천하신 분이다. 불쌍한 고아를 갖다가 키우고 처녀가 그리고 과부들을 위해서 무식한 과부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야간 공부시키고 4대에 걸쳐 여전도회 회장을 역임한 김마리아. 그녀는 기독교의 사랑과 의지를 실천했다. 고아와 가난한 소녀를 수양자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한 김마리아. 한 여성으로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르타 윌슨 신학원에서 얻은 수양딸, 배학복 여사. 그녀에게 양어머니 김마리아는 굳세고 강건한 만큼 아픔과 상처가 많았던 분이다. 그 마지막의 슬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다. 대동강 한가운데 깊은 데 찾아가서 내려 때리면 그 뼈가 그 내려 때리면 내려가잖아.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 선생님 뼈를 그렇게 내 뼈를 대동강에다 내 뼈를 대동강에 흘러갔다고.
그 뼈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떼어보내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렇게 대동강 한가운데 가서 이렇게 나무 괴짜에다 이런 데다 화장해서 이렇게 주면 끼고 앉았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지만은 빼려도 눈물이 나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대동강 한가운데서 띄어보냈다고. 우리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많이 오래 지났는데. 고뇌와 한이 서린 김마리아의 마지막. 마르타 윌슨 신학원은 1943년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당한다.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험난한 독립운동을 선택한 김마리아. 대한 독립과 결혼한 열사이자 신앙과 여성교육에 목숨을 바친 어머니. 김마리아의 몸은 모진 고문과 긴 망명생활로 쇠할 대로 쇠해 짧은 53년의 생을 마치고 쓰러진다. 1944년 3월 13일의 일이었다. 김마리아의 생애는 헛되지 않았다. 척박하고 박해받는 땅에 뿌린 대한독립의 미랄은 기어이 힘든 쌀을 틔워냈다. 숱한 아픔과 상처,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한 여성. 김마리아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준다. 독립을 위해 우리 자신의 다리로 서야 하고 우리 자신의 투지로 싸워야 한다. 열사 김마리아는 결코 바래지 않는 푸르름으로 남는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